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지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기업 탐방 보고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탐방 보고서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모델 솔루션, 제가 지난 2월 달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탐방은 2월 22일 그리고 보고서는 4월 4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 일자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첨단 제품은 모두 나의 손을 거쳐서 나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 사용들 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노트북 또는 집에 있는 냉장고 이런 완성된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개발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모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마스터 제품처럼 완벽한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일정 정도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회사명이 바로 모델 솔루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C 제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완벽한 제품 하나 나오기 그 이전 단계에 C 제품들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업을 하는 게 바로 모델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동사 기업 개요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들은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최대 주주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한국타이어가 동사의 최대 주주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타이어 그룹이 그래도 큰 기업이고요. 이 큰 기업이 이 모델 솔루션처럼 작은 기업을 무언가 인수했을 때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많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타이어 그룹과 모델 솔루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협업 시너지도 분명히 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도 매우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요 최대 주주가 한국타이어 그룹이라는 점도 이 기업을 볼 땐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바로 요 VC라든지 투자 들어와 있는 물량들입니다. 요 물량들은 동사가 상장을 지난 22년도 10월 정도에 했어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상장 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는 일정 정도 주가 흐름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회사 탐방을 진행을 하면서 IR 담당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들으면서도 헷갈려요. 그리고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많이 방문하신 분들 모두 다 헷갈려 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사업의 성격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산 진행이라고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인지 제조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동사는 제조 밸류체인 내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제품 개발. 이 시제품 개발이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인데 양산은 많은 수량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모델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일정 정도 수량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개면 50개 딱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그 시제품을 양산하는 것까지가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대량 양산으로 가게 되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인탑스 이런 업체들이 만들겠죠. 카메라 모듈은 또 모듈 업체들이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뭐 나무가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동사는 그 앞단까지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여기까지가 메인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 그 다음에 그 뒷단에 양산되기 그 전까지의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적용되는 것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컴퓨터, 우주항공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어 중에 CMF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이 C가 뭐냐면은 컬러, 색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신 그 냉장고들 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이런 거 잘 보시면 문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요새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동사같이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시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꾸준히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이런 것들을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뭐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동사 입장에서는 그게 메인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이런 쪽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고객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동사의 최대 고객사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특정 고객사에게 물량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로 지금 나가는 물량은 대략 매출 비중이 30%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메인 고객이지만 삼성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만큼 고객사, 전방 시장은 다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이자 신규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금연과 사출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조 기반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레퍼런스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21년도에 LG전자의 서빙 로봇 클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대량으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전 단계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KT의 서빙 로봇, 그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사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고 최종 엔드 유저는 KT였는데 이 KT로 들어가는 제품 역시 프로토타입은 바로 동사 모델 솔루션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쪽 사업이 곽강을 받고 있고 로봇도 여튼 하드웨어적인 제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그 전 단계 제품들, 이 제품들을 동사가 많이 수주했었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 CM 사업부를 22년도에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조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특정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 2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캐파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부천 사업장으로 일부는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캐파 확장을 좀 하면서 이쪽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요 AR 관련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고객사들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기술력,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자체 제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 AR HMD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제가 모회사가 한국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 산업 현장에서 22년도 4분기부터 해서 23년도 1분기까지 해서 현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제품들을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느 정도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보안사항이라든지 또는 완성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제품이 완벽해진다. 그러면 이제
대량 양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동사가 제품을 런칭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동사가 제조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 부천 사업장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캐파를 얻어놓은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버넥트를 비롯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 시설이 없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누군가하고는 분명히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모델 솔루션이 지금 잘 보시면은 버넥트 그리고 지노텍, 팀뷰어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꾸준히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각각이 지금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R, MR, VR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이쪽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시장도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많은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동사 모델 솔루션도 그 중에 하나로 산업 현장용 AR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대략 한 800억,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전에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년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매출액은 대략 한 1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되는 만큼 동사는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나름대로 고정비인데요. 고정비가 나름 픽스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20억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1,7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좀 올라온 편입니다.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작년 대비했을 때 동사가 주가는 좀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관련 사업 내용들 중에서 일부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동사 글로벌 피어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적정 주가는 49,000원입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들하고 좀 비교하기에 늘 그렇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주가가 할인을 많이 받죠.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동종 업종 대비 많이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동사의 그 주가를 4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글로벌 피어 대비 20% 정도 제가 할인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대략 한 4만 원.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로 4만 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모델 솔루션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 원본을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